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이번에 일주일 만에 뵀는데 그 일주일이 참 길고도 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 또 건강하게 체감상 한 달은 지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좀 외형은 지금 조금 피폐하지만 어쨌든 다시 또 재밌게 오늘 영화 보는 새 작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 작가의 추천작 윤 작가님 먼저 어떤 추천작 해주실까요? 제가 이 추천작 때문에 사실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추천할 게 없는 너무 거예요. 벼락치기 아닙니까? 아니, 벼락치기라도 봐야 되잖아요. 뭔가 아니, 추천할 옛날 거를.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OTT에서 하지 않고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들은 지금 현재 OTT에 없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새로 하는 뭐 1승도 봤고 그것도 봤어요. 그 슬램덩크 작년에 엄청 히트쳤던 영화가 애니메이션? 들어왔길래 제가 안 봤는데 재밌었다고 했으니 재밌을까 하고 봤더니 저하고는 좀 안 맞는지 아니면 극장에서 안 봐서 그런지 그것도 좀 추천할 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보고 사실 되게 노력 많이 했는데 서로는 거기까지 네. 하시고 그래서 뭘 추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추천 못하겠다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티빙을 봤는데 티빙에 애플 TV가 입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TV의 작품들을 이제 티빙에서도 볼 수 애플 있거든요. TV에 보고 싶은 거 많았는데. 맞아요. 꽤 있어요. 네, 파친코가 제일 TV를 대표적이고, 봐야겠다.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애플 TV 초창기에 이게 그 개국 작품으로 2022년에 만들었던 드라마인데 이거 진짜 제가 여기저기 추천 많이 했었던 드라마인데 그걸 드디어 티빙에서 볼 수 있게 돼갖고 위 크래시드라고 한국 제목으로는 우리는 폭망했다. 위 크래시드. 예, 이게 그 2022년에 딱 1시즌으로 8편으로 완결이 된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위워크라고 공용 사무실 그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그 공용 사무실을 만든 창시자가 이걸 만들게 된 과정과 그리고 결국에 망하거든요. 그 사람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린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 드라마로. 네, 그러니까 이 부부 경영자들이 네. 처음에 어떻게 만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좀 극화도를 많이 시켰겠죠. 근데 이게 이 처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지만 아이디어와 말빨만 가진 약간 허세 있고 항상 약간 실패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름 뭐죠? 그 사람 이름이? 위워크 조커 연기했던 배우는 그죠? 저기 배우는 자레드 레토. 자레드 자레드 레토랑 레토.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했는데 둘 다 정말 너무너무 실감나게 이 미친 부부 연기를 잘해서 정말 화딱지가 너무 나거든요. 부부가 어쨌든 공용 사무실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긴 했는데 이 아이디어 하나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갑자기 애플 다음으로 주목받는 거의 진짜 급상승한 그룹의 오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도라이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경영을 정말 지들 멋대로 하고 갑질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근데 이 회사는 계속 투자를 받으니까 계속 성장을 해나가게 되고 그럼 안으로 다 썩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참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시국과도 약간 얼마나 이 미친 사람들이 위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가에 대한 그것도 느껴지고 되게 정말 씁쓸한 게 이게 어쨌든 현실적으로 결론이 다 난 얘기니까 결국에 그 상장 직전에 경영권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주식을 팔게 돼요. 그래갖고 그 돈으로 대박을 쳐서 현재 회사는 망했지만 본인은 부동산 재벌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진짜 현대사의 약간 살아있는 우화 같은 보고서도 이게 정말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이라고? 라고 느껴지는 약간 자본주의를 적나라하게 꼬집는 얘기 같아도 보이고 근데 무엇보다 드라마적인 재미와 연출이나 이게 굉장히 세련되고 재밌어요. 일단 몰입이 엄청 잘 되고 8편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완성도 면에서 드라마적으로도 되게
재밌다고 느껴져서 예전에도 엄청 추천했는데 애플 TV가 사실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갖고 거의 본 사람들이 없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라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봤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네. 추천드립니다. 그 인물이 지금 한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한 5, 60대 된 50대 젊겠죠? 젊죠. 그때 음. 그 사건이 일어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위워크가 그렇게 컸다가 네. 꺼졌구나. 그거 애플 거- 다음까지 가는 줄 몰랐네. 그래서 가장 그 이걸로 손해 본 투자자가 그 소프트웨어의 손정희 사장이잖아요. 그 역할을 김의성이에요. 아 그래요? 김의성 배우가 그래서 꽤 엄청 비중 있는 역은 아니지만 후반에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역이 아닌 영어 잘하시나요?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사업가처럼 보이십니다. 아 관상이 사업가 관상이긴 해.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어요. 티빙을 제가 지금 티빙이 없는데 보게 되면 한번 네네, 강력 해보고 추천합니다. 김 작가님은 어떤 거 추천하시겠어요? 네, 저는 요즘 쿠팡 플레이에서 대학 전쟁을 보고 있거든요. 오, 대학 전쟁. 짤 아세요? 많이 봤어요. 네. 어떤 거요? 지금 시즌 2고, 그러니까 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카이스트.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 5개 학교가 네. 대표로 상위 1% 음. 대표로 4명이 학교별로 4명이 나와서 이제 두뇌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진짜 저는 문제가 뭔지도 잘 못 알아요. 맞아. 근데 얘네들은 막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거를 함정으로 파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경우의 수를 이렇게 따져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알파고처럼 막 이 문제들을 다 풀고 막 암기를 막 한 번 하면 막 숫자를 몇백 개씩 한 번에 외우고 진짜 인간의 두뇌가 저 정도로까지 가능한가? 이런 미스테리가 느껴지기도 하면서 근데 또 걔네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되게 청춘이잖아요, 한참. 이 막 갑자기 지면 막 무너지는 멘탈 이런 걸 어떻게 붙잡는지 막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막 내가 여기에 출전을 하고 뭐 아니면 어떻고 이런 거를 또 그 어린애들이 막 그런 귀염뽀짝한 정치질을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정치질인데 귀염뽀짝할 수 네, 너무너무 귀여운 그 막 20몇 살짜리들의 그런 어떤 그런 게 보이니까 너무 귀엽고 이 쿠팡 오리지널이에요? 네, 쿠팡 오리지널이고 쿠팡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귀여운 점은 얘네들이 이제 그 시즌 1에서는 하버드였고 중간에 매개 학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즌 2에서는 MIT랑 옥스퍼드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딱 막 연고전이랑 그 안에서 막 연고대 서로 견제하고 막 포항공대랑 카이스트도 내가 쟤네들은 이겨야지 막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MIT 하버드 들어오잖아? 그럼 갑자기 단합하는 거야? 한국 대학도 외국 대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대놓고 막 서울대 이겨라 이거는 하진 않지만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던 연세대 고려대가 MIT랑 갑자기 뭐 고려대랑 MIT랑 붙잖아요. 막 고려대가 이기면 연세대는 그 책상 밑에서 몰래 아싸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다. 애들이 되게 귀엽고 아니 거기에 혹시 일본 대학교 들어오면 완전 피튀기겠는데요. 근데 아직은 이제 3 정도 되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한일전 하면은 엄청 불붙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얘네들이 뭐 매기 대학에 들어올 때 혹시 와세다 아니야? 막 그러니까. 이랬었거든.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수재들이 문제를 푸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저도 문제가 자기 남자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차원이 이걸 달라요. 왜 봐? 약간 그게 약간 더 지니어스를 저는 되게 저 애청했었었는데 그런 거 싫어요. 머리 이게 쓰는 거. 쾌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풀리거나 이게 어떤 이거 풀어가는 과정을 나는 어쨌든 다 보잖아요. 걔네들은 서로 모르는 채로 하는데 이게 뭔가 풀렸을 때 쾌감이 나는 저 문제도 모르겠네 정말로. 아니 근데 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지점이. 야. 문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풀어가는 쾌감을 느낀다는 게 좀 그래서 문제적 남자 가끔 이렇게 보면 문제도 뭐 저걸 꼭 알아야 돼?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거를 뭐 푸는 것도 그다지 섹시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특히 뭐 문제를 맞추는 옛날 뭐 퀴즈 프로그램처럼 그런 것들 그렇게 우리말 나들이나 가끔 볼까? 우리말 나들이도 보다 보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몰입하게 되죠. 한글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냥 완전히 레벨 차원이 다른 문제다 보니까 그 쾌감이 더 오히려 신기하다. 더 높다고 해야 되나? 음. 아이들이 그냥 숫자가 이렇게 1초 딱 나오잖아요. 음. 그거를 그냥 딱 보고 완전히 외워버려서 막 그거를 대답을 하는데 그 어떤 경외심까지 맞아요, 느껴지는.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못하는 분야인데 막 뭐 예를 들면 클래식 막 그런 조성진 이런 사람들 피아노를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두뇌를 쓰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음악은 완전히 감성이잖아요. 감성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심장으로. 근데 이거는 심장으로 심장이 느낄 수가 느껴지던데 와 아니, 멋있다. 그러니까 막 오히려 어나더 레벨이니까 그 심장이 약간 그 음악을 들을 때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수우파 볼 때 댄스는 저의 세계에는 전혀 맞아, 없는 맞아,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되게 사람이 멋짐을 느낄 때 그 쾌감이랄까 맞아, 이런 맞아. 게 여기서도 느껴져요. 저는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춤 잘 추는 사람. 아 저도 멋있죠. 제가 못하기 때문에 몸을 전혀 못 쓰기 거의 때문에 네, 저의 세계 안에는 네. 없는 저도요. 콘텐츠이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진짜 경이로운 것 같아요. 춤 잘 추는 분들.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대학 전쟁에서 느끼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공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아니 사람이 이거 보기.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야? 공부하고 학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그 아.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 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막 그 수능 답안지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 답안지만 있어. 이런 수준이죠. 어떠세요? 뭔지 모르시겠죠? 아, 근데 몰라요. 얘네들은 막 그걸 풀어요. 아, 이 문제는 이거를 뜻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네, 굳이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큐멘터리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 지금도 있는 다큐인데요. 2022년 작품이에요. 덴마크 작품인데 인투 더 딥 어느 발명가의 살인이라고 나 혹시 이거 아신가요? 봤나? 왠지 익숙한데요? 네,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살인 사건.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실화인데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이 발명가, 그러니까 잠수함을 발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잠수함을 발명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로켓도 발명을 해서 로켓을 실제로 우주에 쏘는 것까지 하는 그런 발명가를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남자가 잠수함에 자기가 직접 만든 잠수함에 어떤 기자를 태우거든요. 여자 기자를. 기자. 네. 보셨어요? 본 게 아니고 저 이거 뉴스로 들었어요? 접한 것 같아요. 아, 그 여자 기자를 태웠는데 이 여자 기자가 실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 사람을 찍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여자 기자가 깜짝같이 없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잠수함에 같이 탔으니까 이 다큐의 주인공 남자 페테르 마센이라는 남자인데 이 사람을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인을 해요. 부인을 하는데 이 여자 기자가 시체가 훼손된 채 발견이 됩니다. 그 배 안에서요? 아니죠. 아니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엄청나게 당황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주인공으로 찍던 남자가 어떤 살인사건의 가해자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감독이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우리도 방송을 해봐서 알지만 그런 경우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프로젝트는 거의 나가리가 아니라 뭐죠? 그냥 나가리가 딱 맞는 말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폐기가 되는 수순이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요. 바꿔가지고 자기가 이 남자를 밀착해서 찍은 인터뷰와 이 사람의 어떤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 살인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요.
오, 재밌다. 모아가지고 이 다큐가 새로운 방향으로 편집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완성을 시킵니다. 이 남자가 용의자라는 것을. 범인은 아니고 용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러니까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살인자가 맞는데 거의 그 결론까지 도출을 해내요. 이 다큐가. 오. 그래서 실제로 이 다큐가 그 어떤 살해 연구에도 이렇게 쓰이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다큐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였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에는 종신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그 다큐에 고스란히 나와요. 처음에는 되게 대단한 발명가, 이 사람이 막 테드에서 강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사기꾼. 그죠? 사기꾼이 아니죠. 사기꾼은 아니에요? 살인자라니까. 그러니까 그 발명하고 이랬던 것들도 진짜인 다 거예요? 거짓- 아니, 거짓이야? 그거는 진짜예요. 아. 그 잠수함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도 하고 이 사람을 막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 잠수함과 민간 로켓 이런 데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이 사람 밑으로 막 모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엄청 유능한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이 사람이 리더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이 사람을 보면은 어떠냐면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굉장한 자기만의 어떤 매력으로 장악을 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 네. 그리고 말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농담도 잘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 다큐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런 면들을 이 사람 되게 대단한 발명가야라는 걸로만 보면 되게 매력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다시 이 감독이 편집을 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오, 공포스러운 너무 소름 거예요. 끼치네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이 너무나 독특해서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남자가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을 때 편집한 걸 보면 이 남자가 자기 직원, 여자 직원이랑 이렇게 카톡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그러면 이 남자가 일 안 하면 잠수함에 묻어버린다. 막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농담이 아니었구나. 농담이 아, 아닌 대박. 거죠. 아. 그런 것들이 이 다큐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에서 또 이 여자 직원한테 무슨 말까지 하면서 너 그러면 묶어서 내가 꼬챙이를 찔러 넣어버릴 수가 있어.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모를 때는 좀 심한 농담이네요. 이러고 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사이코패스로서 자기 안에 욕망을 드러냈던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단서로. 그거가 하나하나 이 다큐에서 밝혀지는데 진짜 소름 끼쳐요. 근데 진짜 오만하다. 자기를 찍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죠. 살인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대로 미친 거죠. 자기를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찍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인까지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미친 사이코패스인데 이 마지막 5분의 또 충격파가 대단해요.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이코패스임을 밝히는 내용인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이코패스 하면 약간 이렇게 책에서 보거나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랍니다. 이런 거를 많이 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던 어떤 남자가 진짜 사이코패스인 경우에 그 느껴지는 소름 끼침 있잖아요. 진짜 소름 끼쳐요. 그래서 이거 진짜 꼭 보세요. 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꼭 볼 거예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인투 더 딥이라고. 저는 이 사건이 아마 되게 컸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뉴스로 보신 실제 거예요? 뉴스로 본 우와. 거예요. 이 사건이 엄청 말씀해 커가지고 주세요. 맞아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자 시체 발견하고 그래서 이 잠수함 만든 그 발명가 그 구속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큐가 원래 발명가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살인을 발명한 다큐다. 뭐 약간 이런 코멘트가 있을 정도로. 그 감독님도 되게 굉장한 여자 감독인데 되게 강단이 있죠. 근데 이 여자 감독이 나중에 이 사람의 전모가 밝혀지고 이럴 때 엄청 울고 막 이래요. 이 시간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무섭고 어쨌든 자기가 찍는 동안 자기도 알던 어떤 여자 기자가 희생을 당하잖아요. 이 그리고 다큐를 찍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자기도 사실 피해자가 피해자일 될 수도 수도 있죠. 있잖아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일했던 그 젊은 직원들도 자기도
그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오, 있었거든요. 갑자기 막 추워져요, 지금. 근데 이 남자의 얼굴과 이 사람 인터뷰나 이런 거 보세요. 진짜 소름 끼칩니다. 아니 근데 그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들이 보통 굉장히 매력적이고 미남이라고 맞아요. 하던데 매력적이에요. 진짜 미남형인가요? 아니, 미남 못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되게 매력적인 남자로 보여요. 되게 활달하고 리더십도 있고. 근데 약간 독재자 스타일. 어. 한번 보세요. 이거 꼭 권해드립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웬만한 오늘 스릴러 가서 바로 못지 볼게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윤 작가님 추천작? 우리는 폭망했다. 네, 그 한국 제목이에요? 예, 한국 아. 제목. 김 작가님의 대학 전쟁 시즌 2. 네, 저는 넷플릭스 다큐 인투 더 딥 어느 발명가의 살인 이렇게 세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침내 메인 작품을 소개시켜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소개시켜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작품 정말 센 작품입니다. 맞아요. 제목이 Substance. Substance. 자, 어떻게 이 영화가 이제 많이들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화제는 이미 뭐 미국에서도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데미 무어가 나오는 작품이죠. 자, 줄거리가 어떤지 윤 작가님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때 엄청나게 잘 나가던 헐리우드의 스타였던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가 이제 50세가 넘어서서 늙고 일자리도 거의 없고 대중에게 외면받는데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자리가 에어로빅 쇼를 진행하는 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생일날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50세 생일. 50세 생일날 생일 축하와 함께 동시에 잘리게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대중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재력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의 욕망을 표출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자기의 늙음을 한탄하면서 스리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권유로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을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서브스턴스가 굉장히 독특한 게 약물을 주입하면 7일 동안 자신이 이상형으로 꼽는 어떤 새로운 육체와 정신으로 살 수 있고 그 나머지 7일은 다시 본래의 몸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거를 지키기만 하면은 그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전을 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정말 젊은 새로운 캐릭터인 수라는 인물을 자기가 재창조를 해서 젊고 너무나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여자로 새로운 여자가 돼서 다시 그 에어로빅 쇼의 주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스타가 되는 계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성공에 취하다 보니까 절대로 지켜야 할 7일의 계약 조건을 얘가 하루씩 자꾸 어기게 되면서 이게 사건이 뭐 누구나 예상하듯이 파멸로 이르는 그 너무 엄청난 과정이 드러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그 데미 무어의 나이든 몸에서 젊은 여자가 이렇게 그 몸속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에일리언이나 이런 맞아요. 것처럼. 에일리언처럼. 네네네. 자, 그래서 이 정말 저 어저께 밤에 봤는데 엄청난 충격파 속에 진짜 한 주 동안 충격이 많았는데 또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어떤 충격을 받으셨나요? 아침에 봤거든요. 어제 아침에요? 어제 아침에 봤어요. 근데 저녁에 봤을 때가 제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녁에 깜깜할 보시는 때. 걸 추천드려요. 네. 저는 밥을 못 먹겠던데요. 아, 이게 한동안 조금 근데 이게 기분 나쁜 충격은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칸느 영화제 각본상 받았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기다렸던 작품이고 개봉만 하면 절대 빨리 달려가서 봐야겠다라는 기대감이 엄청 차있던 작품인데 그 기대감을 저한테는 충족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충격이었다. 기분은 좋지만 어쨌든 비주얼적인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밥은 좀 바로 먹기가 힘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좋았지만 네. 식욕은 떨어졌다. 네, 식욕은 네. 떨어졌다. 김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미있었고 네. 이 영화의 시작에 계란 후라이가 이제 네네네.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가
두 개로. 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시작하거든요. 네. 실제로 계란을 먹었어요. 보고 나서. 네. 오, 비위가 저는- 강하신데요? 저는 식욕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걸 넘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영화가.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사실 정신병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저의 그 오랫동안 묵혀뒀던 상처를 치유받은 느낌이라서 아, 인사이드 아웃 굉장히- 2에 이어서. 네, 감사드리는 중입니다. 어떠셨어요, 이 작가님? 저 기대도 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다행이다. 네. 모두가 만족한.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 그 좀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와, 이 영화 미쳤다. 진짜 이런- 미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브레이크 없이 막 질주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솔직히 이게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 좋은 작품이 중반 이상 넘어가면 사실 이게 어떻게 끝날지가 저는 보는 내내 계속 그게 두근거렸거든요. 이게 망가지면 어떡하지? 끝까지 어떻게 가려나 이게 근데 끝에도 솔직히 전혀 상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 영화의 엔딩이 진짜 완벽하잖아요. 난 진짜 와. 그 완벽한 수미상관. 저 정말 거기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엔딩으로 마무리되는가 했더니 정말 그 마지막 딱 그 한 장면의 그 완성도. 저 엔딩 크레딧 끝까지 봤거든요. 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여운을. 대해서 맞아요. 생각하고 막 이 감정을 추스리느라고 맞아요. 지금 이게 엔딩 크레딧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각적인 화면이 2시간 넘게 이어지는데 네. 이게 막 그냥 약간 장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이 음악과 편집 속도에 맞춰서 이게 그러니까 그 장르적으로 서스펜스는 아니기 때문에 장르에서 서스펜스가 느껴지진 않는데 그냥 이 뒷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음악과 그 편집이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계속 휩쓸려 가면서 그 마지막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계속 그 심장 바운스 되는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긴장감이 끝까지 계속 정말 극장 나올 때까지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그거예요. 어떤 영화에서도 못 봤던 장면, 어떤 영화에서도 못 들었던 대사 이런 게 나와주면 제가 너무 그 영화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2시간 몇 분이지? 2시간 넘게 조금 또 그냥 조금 넘어요. 어떤 영화에서도 보지 못한 장면이 2시간 넘게 맞아.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영화에 오마주 장면 엄청 많잖아요. 옛날 고전 공포 그렇죠. 영화. 특히 그래서- 마지막은 거의 캐리의 네. 재현 같은 캐리가 네, 생각나게 됐죠. 그 고전 영화 팬은 저랑 같이 보신 분이 고전 영화의 굉장한 팬이신데 그 너무 이 기시감 드는 그 오마주 장면이 자기는 너무 많아서 자기는 그게 조금 불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마주라는 게 진짜 오마주다운 오마주가 아니라 너무 쉽게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고전 그런 영화 시각을. 팬으로서 약간 오. 그런 불편함을 드러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장면들 중요 장면들에서 그 뭐 이따가 또 뭐 말씀이 나오면 하겠지만 뭐 히치콕이라든지 뭐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근데 이미 해외 사이트에 그 비교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떴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독이 그 프랑스 감독이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이 그 바디 호러, 그러니까 막 신체 맞아, 변형 맞아. 공포 영화 완전히 광팬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샤이닝의 엄청난 팬이었대요. 샤이닝 너무 좋아. 이래서 거기 복도 씬. 같은 거라든지 그런 복도에 있는 예. 그 카펫 모양 맞아요. 똑같아요. 저도 보면서 계속 샤이닝 생각났거든요. 네, 그 방송국 카펫 모양이랑 그 다음에 음악도 차용해서 썼고 그 다음에 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샤워하는 씬에서는 그 사이코 그 구도가 똑같더라고요. 그 샤워 부스, 샤워 장면, 그러니까 샤워기 각도 헤드와 뭐 이런 것들. 각도와 그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쓰러졌을 때 그 얼굴 각도와 이런 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라는 약간 저기 같이 본 분처럼 그런 평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쇼에서 나오는 음악도 똑같아요. 네, 캐리랑요?
아니 음악이 그 예전 그 고전 호러에 나오는 영화랑 똑같습니다. 그 현기증. 현기증에 나오는 히치콕의 노래요? 히치콕의 현기증에 나온 노래. 그게 어느 장면이냐면은 그 마지막에 그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괴물이 등장했을 때 귀걸이 다는 네. 그 장면에서 음악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현기증에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라서 그 음악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보면서는 잘 몰랐고 샤이닝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은 맞아요. 막 피 막 튀기고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캐리, 그 캐리의 그 피칠갑하는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생각이 나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음악까지 이렇게 알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 그렇겠네요. 너무 남발이다. 아무리 팬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 그런 거 아닌가 뭐 약간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로 보는 그럴 사람들도 수도 있겠죠. 재밌다고 할 수도 근데 있을 것 이 같아요. 감독이 이런 그걸 거를 막- 스스로 밝혔대요. 너무너무 팬이다 자기는. 그러니까 오마주. 그거를 남발한다는 것은 딱 들어맞지 않는 장면에도 막 내가 어거지를 끼워 넣어서 연출했다 하면 남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는 너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이라고는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약간 오마주 남발이라고 본 분은 약간 조금 더 창의적인 시각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도씬이라든지 그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처음에 화장실 들어갔을 때 그 빨간 화장실 그것도 샤이닝의 샤이닝의 굉장히 호텔이랑 유명한 비슷하죠. 네.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너무 많이 차용한 게 아니냐 뭐 그런 근데 저는 하시더라고요. 비주얼적인 어떤 쇼크와 그 만족감은 이 데미 무어에서 처음 그 예쁜 수로 재탄생되는 과정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비주얼적인 충격을 저는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장면 진짜 아까 김 작가님 얘기했다시피 본 적도 없고 사실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 옛날에 그 고어 그런 뭐 더띵 이런 거 있잖아요. 괴물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비디오 드롬 이런 영화 그 신체 변형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보셨나요? 많이 보진 않았고 저는 사실 공포 호러 좋아하지만 약간 동양적인 이 영혼 오컬트. 뭐 오컬트 이런 팬이긴 한데 신체의 손의 덕후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공포물은 좋아하는데 고어는 사실 보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저도 좀 저도요. 그런 네,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가능할까 걱정은 좀 됐었거든요. 근데 뭐 뒷부분에 많은 부분은 조금 눈을 가리고 본 부분이 많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역겹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왜냐하면 그- 잘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나이 너무 든 잘 여자 만들었어요. 몸에서 젊은 여자가 나올 때 그런 시각적인 충격 그 다음에 뭐 또 많죠 여러 네. 가지가. 특히 그 나오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한테 이 다이어트를 비롯한 이 외모 강박이 주는 그 고통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단순하게 변신 뿅 이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그 고통이 보는 사람한테까지 느껴질 살을 정도로 찢는 고통. 네. 그리고 눈알이 두 개로 이렇게 노른자 두 개 되듯이 그때 그 비주얼적인 충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변신할 때. 처음에 변신할 근데 때. 정말 그거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장면들도. 여러분 그 쿤달리니 에너지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그게 뭐야? 그 쿤달리니 에너지라고 사람의 어떤 꼬리뼈 부분에 잠들어 있다가 이 사람이 오랜 수행으로 각성을 하면 그 에너지가 그 사람의 척추뼈를 타고 올라가요. 상승해요. 에너지가?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의 신체를 가지는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그게 그 티베트 불교나 이런 그런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론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거를 실제로도? 네. 깨운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죠.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나 이런 데도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개념을 약간 SF적으로 차용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다 같은 개념도 그렇고 약간 매트릭스처럼 불교나 그 소승불교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것을 차용해서 이런 비주얼적인 걸 창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척추뼈를 통한 그 에너지, 그래서 그 척추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이런 비주얼 네, 이런 걸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상승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욕망과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불교에서도 균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균형을 잃으면 그 에너지가 다시 하강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의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데미 무어가 노인 백발이 돼가지고 막그 기를 다 주름진 빨려서 얼굴과 수한테. 그 기빨림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떤지를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 균형을 잃고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의미를 차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렇겠죠. 여러 가지 음.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론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서 많이 차용하고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설정이 놀랍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좀 단순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 단순하죠. 완전히 단순한데 그래도 이 작품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거를 진짜 비주얼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점이 아닐까라고. 이 비주얼이 만약에 어설펐다면 맞아요. 되게 이 코믹도 영화를 누가 아니고 막 이상한 예. 영화 됐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남자들을 묘사할 때 그 남자들이 하나같이 지저분하고 좀 덜 떨어지고 정말 아니 그 남자 사장님 이름도 합이잖아요. 맞아요. 그 하비 와인스타인 네.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차용한 거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막 외국인조차도 그 25세 여성에 대한 저런 편견과 저런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똑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제일 짜증났던 장면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넣고 손을 안 씻고 나가는 장면에서 이걸 정말 최대한 더럽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저런 설정을 효과음 넣구나. 되게 더러움을 표현하는 효과음이 진짜 그 하비가 효과적으로다. 그 새우를 먹을 때 그 맞아요. 개걸스러움에 그 개걸스럽다는 거에 어떤 그 인간화. 비주얼적인 솔직히 뒤에 나오는 괴물보다 그 새우 먹는 장면이 더 참기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앞에 데미 무어는 그 빼짝 마른 그 헐리우드 여배우의 어떤 항상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강박관념에 있는 여자 앞에서 그 개걸스럽게 먹는 남자의 막 입술과 막 그 맞아요. 기름진 치즈 막 치덕치덕 네, 맞춰가 기름진 묻혀가면서. 음식과 이 대비가 너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음향 효과로서뿐만 아니라. 근데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도 어. 그냥 정자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정자로 보여줬어도 충분히 더럽다고 느껴지는데 이걸 굉장히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입을 클로즈업 한다든지 새우를 클로즈업 한다든지 하면서 이 구역질 나는 어떤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그 연출력이 진짜 너무 훌륭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되게 그런 그 비주얼 연출에서 클로즈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클로즈업도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사람의 뭐 눈, 먹는 입, 그 다음에 뭐 등, 진짜 신체 곳곳이 클로즈업해서 나오는데 다 그런 것들을 잘 그 연출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클로즈업이 진짜 잘 어울리는 맞아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시간 내내 CF 보는 느낌인데 피로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너무 굉장히 어. 모든 게 다 과잉됐는데 맞아요. 과잉된 그 자체로 되게 쾌감인 굉장히 강약 조절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이 너무 딴 게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전작 제가 부천 영화제에서 봤잖아요. 정말요? 제가 찾다가 못 봤어요. 그 영화 참 제목이 뭐더라? 리벤지였나요? 리벤지라고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것도 그때 여자의 복수극이라면서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독님을 찾아보다가 전작이 있네서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천 영화제에서 본 영화인 거예요. 어때요? 너무 재밌고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서브스턴스보다는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약한데 그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그런 과잉된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진짜 서브스턴스가 그 차기작으로 나올 만한 어떤 감독의 준비 과정이었구나 그렇죠.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이거 보기 전에 그 단편 영화로 이게 원래 리얼리티 플러스라는 단편으로 먼저 만들었다가
그게 반응 네, 서브스턴스로. 서브스턴스로 이 내용을 확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사실 고어함이 조금 덜해요. 이게 똑같은 그런 구조거든요. 여기는 대신에 칩을 장착을 하면 목 뒤에다가 칩을 장착하면 12시간 동안 자기가 고른 얼굴과 몸매와 목소리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좋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모습인지 서로 잘 몰라요. 모두가 그냥 공공연하게 다 그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12시간이 지나면 자기 본 모습으로 그 돌아오는 설정도 거예요.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욕심이 과해지기 시작하니까 12시간을 넘기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칩을 영구히 박는 수술을 하면은 이제 그 수술에 대한 것들은 나오진 않아요. 그냥 비주얼로 그 서브스턴스의 그 등에 이렇게 찍고 꼬맸던 자국처럼 여기도 그렇게 길게 그런 자국이 남는 수술이라는 것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고어함은 빠지고 약간 여기 매운맛이 굉장히 빠진 담백한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나 아이디어적으로도 되게 신선하다. 굉장히 짧아요. 유튜브에서 지금 보실 수 있거든요. 볼게요. 한 5분 남짓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헐리우드 특히나 이 헐리우드니까 제일 그런 것들이 강하게 통용되는 그쵸. 시장이잖아요. 이 여배우라는 그 특히 젊고 아름다운 것만 효용 가치가 있을 뿐 50이 넘으면은 끝이라고 그 데니스 퀘이드가 그 하비 역할 맞아요. 같은 얘기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이 드는 거는 거의 죄잖아요. 죄악시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여성의 입장에서 너무 진짜 내가 이렇게 막 맞고 있는 느낌 막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혹시 막 여자라면 당연히 공감이 가고 그 데미모어의 그 절망감이라든지 내가 저렇게 예쁜 여자로 칭송받아 본 적도 없지만 내가 배우도 아니지만 그 일상에서 일반인들도 당연히 느끼는 그 평가받는 너무 거. 일상이지. 네. 너무 일상이죠. 모든 그런 뭐 시선이라든지 뭐 그런 사회적인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 연예인이나 여배우들이 겪는 그런 외모에 대한 강박이나 또 우리도 여자들끼리도 우리끼리도 막 알게 모르게 서로 평가하는 것들도 있고 경쟁하고 막. 그런 것들이 물론 영화는 너무나 극대화되어 있지만 너무 그런 것들이 되게 영화는 완전히 판타지 같은데 완전히 사이파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은 보통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메시지가 근데 이 되게 영화는 강하잖아. 메시지가 그 어떤 영화보다 강하면서도 그 어떤 영화보다 재밌는 맞아요. 이런 매력. 왜냐하면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2시간을 이 얘기로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나. 그래서 사실 뒷얘기가 어떻게 이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너무 많은데 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밀어붙여서 이렇게까지 잘 전달될 수 있게 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젊은 수가 늙은 엘리자베스의 몸에서 계속 그 길을 이제 빨아 먹어야지 자기가 이제 생존을 젊음을 하는 거잖아. 유지하면서, 젊음을 예. 유지하는 건데 얘가 이제 욕심을 내 가지고 얘를 그 7일을 넘기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거의 몸이 막 그 뭐라 그러지? 황폐화가 되면서 몸이 막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더 늙게. 근데 그런 장면에서 약간 좀 그런 슬픔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내가 그러니까 늙은 나를 사회적인 시선도 나를 착취하지만 젊은 내가 나를 또 착취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그 영화에서 저는 맞아요. 그런 걸 그리고 느꼈던 것 사실 같아요. 자기 자신이 착취하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젊은 아닐까 수가 싶어요. 엘리자베스를 굉장히 경멸하잖아요. 네. 그 걔가 먹고 맞아요, 걔가 맞아요. 이렇게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말로 거의 살해나 가까운 행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내가 늙은 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너무 믿고 싫고 경멸하고 그런 것들 나 자신조차도 그렇다는 거를 그 영화에서 보여줘서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되게 공감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그래 늙는 건 죄가 아니야. 맞아요. 잘못 이걸 탐욕을 부렸다가 우리는 골룸이 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막 저는 진짜 다짐을 하면서 이 영화의 메시지에 되게 막 이렇게 흠뻑 그래서 제가 빠져들었던 것 초반에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병이 나왔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이런 얘기였어요. 외모 강박이라든지 외모 그거에 대해서 그런 외모라기보다는 제가 요즘 그 욕망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람이 결국 내면이 골룸이 되어버린다. 라는 맞아. 메시지를 이 영화에서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비주얼로 딱 임팩트 있게 받고 나니까 그렇지. 뭐 몇 년을 수행해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그 2시간 만에 깨달은 것 같아서 정말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감독도 감독인데 배우 선택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그 마가렛 컬리라는 처음 보는 배우인데 저한테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 나왔잖아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임팩트가 되게 없었던 것 예뻤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봤더라도.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싱그럽고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진짜 아름답다는 느낌이 드는 앤디 거예요. 맥도웰 딸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요? 네, 몰라요? 몰랐어요. 이 여자가 어디 나왔냐면 넷플릭스에 조용한 희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막 가난한 미혼모로 나오거든요. 딸을 혼자 키우는. 근데 여기서는 완전 이 역할은 다르죠. 완전히 막 찌들어 있는 그런 미혼모인데 여기에 앤디 맥도웰이 자기 친엄마가 여기에 엄마로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닮은 느낌도 드네요. 그 싱그러움이 있네요, 어. 진짜. 저는 앤디 맥도웰의 분위기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나오는 씬이 친엄마랑 딸이니까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앤디 맥도웰이 약간 미친 여자로 나오거든요. 우아한 여자가 아니라. 그 드라마도 꽤 인기 있었어요. 조용한 희망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익숙한 배우일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영화를 완성하는데 이 마가렛 컬리의 이 젊고 아름다운 외모가 너무 큰 몫을 해서 정말 잘 뽑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데미 무어를 저는 진짜 많은 작품을 봤는데 내가 너무 평가절하 했었구나. 이렇게 훌륭한 배우인데 약간 그냥 트렌디하고 좀 그냥 연기력으로는 그닥 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까지 연기를 잘하는 데다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 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연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잖아. 맞아요. 자기 얘기잖아. 그래서 감독한테 자기 자서전 보내서 캐스팅 해달라고 예, 그랬다는 게 이해가 돼. 네, 자기가 자기밖에 할 수 없는 맞아요. 나이 때도 그렇고 물론 데미무어는 60 넘었지만 근데 감독은 거꾸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이게 데미무어랑 너무 이게 이미지가 싱크로가 맞아서 있으니까 이 배우가 이거를 설마 하겠어라고 거꾸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예고 나왔을 되게 용기 때부터 있는. 데미 무어가 어떻게 이 작품을 선택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실험적이고 사실 뭐 그렇다고 감독이 막 엄청나게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닌데 조금 너무 모험적인 선택을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데미 무어 아니었으면 이 작품은 거의 이 감동의 반은 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데미무어가 여기 엘리자베스처럼 뭐 섭식 장애부터 다이어트 강박, 그다음에 성형 뭐 중독, 성형 중독 그리고 욕도 엄청 많이 맞아요, 먹었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전신 성형하는데 뭐 몇 억 들였다. 맞아요. 데미모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랑과 영원부터 되게 사랑스러운 여배우였는데 어느 순간 그냥 성형 중독된 맞아요. 그냥 아줌마, 나이든 배우, 애시튼 커처럼 뭐 젊은 남자 좋아하고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러니까 이 데미모어가 정신이 안 아팠을 수 없을 것 같아. 여기 엘리자베스처럼. 엘리자베스보다 어쩌면 더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진짜 이번에 정말 자신과 같은 캐릭터를 만나서 정말 연기로 정말 그걸 다 승화시킨 게 정말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인생 연기라는 말이 딱 너무 맞는. 그래서 진짜로 정말 저한테 투표권이 없지만 이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데미 무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한때 연극 배우가 꿈이었거든요. 저 데미 무어가 이 첫 번째 그 변신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릴 때 제가 연극 배우를 꿈꿨다는 사실을 데미 무어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왜? 너무 잘해서. 저 정도 연기를 해야 배우인가? 그럼 나는 정말 너무 오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짜 리스펙트하고 음, 근데 그 마가렛 퀄리라는 배우한테는 음.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 처음에 데미 무어 몸 안에서 이제 젊고 아름다운 자기의 베스트 그 좀 더 나은 버전의 자기라고 설명이 되잖아요 영화 안에서 더 나았나. 더 나았나 근데 거울을 딱 닦았을 때 아, 이 얼굴 좀 약한데 그런 느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그래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난 저도 약간 마가렛 들었어요. 퀄리가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저도 보여요. 약간 예쁘고 비슷한 거 느꼈어요. 예쁘고 싱그럽고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이 모체가 이렇게까지 막 통증과 어떤 영혼을 다 바치고 막 자기의 신체를 이렇게 훼손하면서까지 얻을 만한 그럼 아름다움인가에 누구 정도가 대해서 아, 나와야지 너무 지금 이 순간에 만족이 되는 외모 거야?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마가렛 퀄리. 그 영화 자체가 그런 주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뭐 모니카 벨루치 옛날에 말레나 찍었을 때 그렇죠. 뭐 그 샤를리즈 정도? 테론 뭐 이 정도. 그죠. 그 정도가 거울을 차 닦았을 때 그런 얼굴이 너무 있었으면 기준이 높으시네요. 근데 그런 배우는 두 명밖에 없다는 거. 샤를리즈 테론이랑 다 늙었어요. 모니카 벨루치. 이미.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 정말 가성비 떨어진다 같은 생각이 정말? 약간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마가렛 컬리가 그 조용한 희망에서 너무 이렇게 안 꾸미고 나와서 이 역할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얼굴,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몸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기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약간 그런 걸 좀 다시 봤다? 저는 오히려 조금 처음에는 너- 약간 너무 예쁘고 막 젊고 아름답고 그 뭐 몸매는 완벽하신데 너무 이- 예쁘던데. 예, 너무 예쁘게, 예쁘던데. 예쁘죠. 특히 그 뭔가 청순한 느낌이 더 강조가 된 모습이라서 비주얼이 너무 섹시하지만은 않고 그래서 정말 데미 무어가 꿈꿨던 여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더 젊어 보이잖아요. 저는 약간 환불강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아 들었는데. 정말? 근데 이 정도면 환불강? 점점 약간 첫 장면 말고 처음 점점 꾸미고 막 그럴 때 맞아. 맞아요. 점점 그건 예뻐지지 있어요. 않아요? 점점 에어로빅하고 예뻐지는 막 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음. 저는 정말 와 내가 시청자라도 어. 한 표 누르겠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데미 무어가 자기 자서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썼대요. 자기 15살 때부터 자기 친엄마가 자기 성매매 막 시키고 맞아 들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불행한 가정사를 갖고 있는데 이 실제 배우 근데 마가렛 퀄리는 그 엄마가 앤디 맥도웰이고 엄청난 그 금수저네요. 금수저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배우들의 그 데뷔도 아 그것도 그러네.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그렇게 막 음. 영혼이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절묘한 캐스팅이네요. 그런 배경까지 그- 작용을 그 한다면. 배경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죠. 어쨌든 데미 무어는 뭐든 받아야 합니다. 이걸로. 이 이번에 뭐 작품으로. 골든글러브 여우 주연상, 네. 여우 조연상 후보는 올랐는데 각본, 각 감독 다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카데미도 지금 후보로 막 예상은 된다고 하는데 막 그렇게 유력한 후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누가 또 있나? 뭐 약간 지금 많이 언급되는 사람은 아노라의 그 아노라? 여배우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아노라보다 이 영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배우의 연기의 어떤 그 연기의 강도랄까? 이런 걸 봐도 이 정도 연기를 했으면 뭐라도 줘야 된다. 정말 이거는 상으로 약간 뭔가 이거를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없을 연기라고 생각해요. 데미 무어 인상에서도. 근데 그런 건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여자의 신체를 그 되게 폭력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어떤 피토하는 심정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거를 그리면서 그 데미 무어도 그렇지만 마가렛 퀄리가 이제 에어로빅 그런 걸 하고 할 때 카메라가 계속 그 신체를 엄청 거의 스토킹하듯이 네. 뭐 가슴, 엉덩이, 뭐 신체 부위 그다음에 그 수가 움직이는 그런 뭐 춤 동작도 굉장히 막
섹슈얼하고. 섹슈얼하고 막 그런 장면에서 저는 좀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저는 그 불편함을 의도한 연출이라고 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데미 무어하고 마가렛 컬리가 거의 전라 모습이 완전히 그 가리지도 않은 채로 그쵸, 그쵸, 굉장히 오랜 시간 등장하는데 네. 그 모습은 그렇게 뭐랄까 선정적인 느낌이 그건 아니죠. 들게 찍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의도적으로 그 에어로빅 씬은 굉장히 뭐랄까 그걸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 같은 느낌으로 좀 아까처럼 역겨움을 유발하려고 하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의도된 거라서 오히려 저는 좋게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거는 의도된 씬일지라도 여자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길다,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저는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이 씬의 감독의 의도가 뭐든 간에 이거를 그냥 눈요기로 즐기는 사람들의 또 시선이 있을 또 텐데.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느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그 션 베이커의 그 아노라 봤을 때도 저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너무너무 좋게 봐서 아노라를 이제 봤는데 이제 성노동자잖아요. 너무 너무 노출과 배드신, 특히 여자만 보여주는, 여자의 몸만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게 성노동자고 성노동자의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저는 이게 여자 감독이라면 이렇게 찍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 여자의 진짜 몸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첫 힘부터 나오거든요. 막 여자들의 엉덩이의 그 나열. 근데 중간중간에 막 배드신도 막 엄청 강렬한데 남자 몸은 보이지도 않아요. 다 이 여자 뭐 춤추는 거 막. 아, 근데 전 좀 그게 되게 불편해서 아노라를 모르겠어요. 너는 아노라를 그렇게 불편하게만 보면 어떡하니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좀 그 불편함이 굉장히 커가지고 아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기 때문에 이 영화랑은 달리. 그래서 좀 근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요 장면, 그 에어로빅 장면에서 여성의 저는, 신체를 이렇게 네. 바라보는 카메라가 물론 왜냐면은 그 방송국의 모든 거기서 이 여자를 담고 있는 다 남자들이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했겠죠. 그런데도 약간 불편함은 저는 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의도됐다고 느껴서 그 부분은 불편하지 않은데 오히려 맨 마지막 그 무대 쇼하는 네. 무대에서 그 무대의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무희들이 전부 다 반나 상태예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굳이? 그것도 똑같은 의미겠죠. 네. 그 앞에 그 쇼 비즈니스의 거의 황태자들 같은 남자들이 거기에 막 관객석에 앉아 있는데 그 무희들 벗은 모습이 너무 당연하고 그게 뭐지? 새해 첫날을 맞는 가장 화려한 쇼고 가슴은 당연히 내놔야 되고 그런 거를 나는 오히려 마지막은 그거를 그린 게 아닐까라고 그래요? 생각을 아니 했어요. 저는 야한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와 무대 앞에 그냥 나열된 사람들을 저렇게 가슴을 전부 다 벗긴 상태로 마지막에 엔딩을 굳이? 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도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윤 작가님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듯이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은 그런 건 저는 편안하셨나요? 그 의도가 느껴지면서 약간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뭐 성별을 떠나서 거울 치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 같은 게 거울 들었어요. 치료? 어떤 의미에서요?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얼마나 대상화하면서 살고 있는가 일상적으로 그런 것을 이런 카메라 워킹, 이 토 나오는 카메라 워킹을 보면서 너네 좀 제발 거울 치료 좀 됐으면 좋겠다 같은 자기의 눈도 그런 식으로 카메라 워킹 하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가 막 스토킹하듯이 막 신체를 훑는 그런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거 당연히 불편하고 남자의 몸도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달갑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뭐 그게 뭐 쾌락적으로 뭐 즐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반복된다거나 쓸데없는 씬이라거나 그러면 맞아요. 불편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필요한 씬이면 납득이 가죠. 근데 납득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거나 굳이 이런 느낌이 들면 불편하죠 보는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남자든 치료됐으면 여자든. 좋겠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정말 오랜만에 모두가 칭찬할 만한 이 영화를 봤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좀 행복하네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재미가 없어도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제 인생 영화 베스트 5 안에 정말요? 오, 그 넣었습니다. 정도로 와. 저는 영화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이제 외모에 대한 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탐욕이라는 거는 막 외모뿐만이 아니라 막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떤 뭐 지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그런 많은 것들 있잖아요. 결국의 끝은 파멸이다. 파멸이다. 정말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정말 되면서 그거 진짜 망고에 질리고 예전부터 모든 얘기에서 늘 하는 얘긴데 왜 못 알아먹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주얼적으로 이게 어. 이렇게 충격파를 던지니까 그래 알고 있는데 맞아 오히려 저는 이 영화를 메시지에 굉장히 보고 경도되는 느낌? 거의 유사부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나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외모뿐만 아니고 데미 무어 집 정말 좋고 너무 부자잖아요. 근데 굳이 그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에어로빅 프로그램까지 진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죠. 그것도 어떤 맞아요. 탐욕의 저는 한 저렇게 부분을 부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쌓였는데 그까지 좀 일을 안 한다고 저는 초반에 왜 저렇게 아니 그냥 힘들어할까? 나의 나이를 거기 받아들이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 50세의 인생을 살면 되잖아. 근데 자막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사랑한다. 맞아요. 그 사랑받기 위해. 맞아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저랑 너를 사랑할 거기 거야. 나오는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랑 너무 다른 지점인 그러니까 거지. 이 그 인간의 3대 욕구 있잖아요. 통제 욕구, 생존 욕구, 인정 욕구. 그 중에 이 현대인들이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게 인정 욕구인데. 사랑받고 싶은. 네, 인정 인정받고 욕구.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근데 그게 헐리우드 여배우 더 심하죠.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그 별 그 표시처럼 진짜 얘는 자기는 별이어야지만 살 수 있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조각이 됐을 때마저도 표정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게 너무 끔찍한 네. 진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뭐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나중에 폭주하잖아요. 엘리자베스가 그동안 못 먹었던 막 닭고기부터 막. 근데 왜 먹는 거 적당히 즐기고 살면 되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또 막 자막으로 막 빵빵 터뜨리잖아요. 네. 너는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랑받을 수 있다. 막 그러는데 그게 막 와.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요즘에 SNS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막 좋아요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엄청나게 큰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지 솔직히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안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힘드니까 그것도 안 와도 욕망이긴 된다. 하지. 그치? 네. 안 와도 된다. 그리고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주는 사람은 한 명이나 두 명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생에서. 아니요, 저는 자기 자신만 자기를 사랑하면 돼요. 한 명, 두 명 필요 없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 명은 사랑받고 있어야 될 싶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안에 그냥 자기를 사랑하면서 남들의 잣대에 휩쓸리지 않는 삶. 러브 그게 yourself. 자기를 러브 진짜로 사랑하면은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미워할 만한 힘이 없어요. 자기를 주변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 그거 다 자기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세상에 갈등과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러브 유어셀프. 큰 메시지네, 큰 메시지. 네. 또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덧붙여서? 아니요. 아주
만족했다. 이 네. 얘기만 계속 너무 반복하게 될 것 좋다. 같아요. 제 인생 영화 베스트 5다. 아, 오늘 별점이 엄청나게 기대되는데 먼저 김 작가님 만점이 몇 점이죠? 5점. 상관없이 그냥 만점. 만점. 100개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당연히 5점. 5점? 정말 미친 영화다. 좋은 처음이네요, 의미로. 우리 팟캐스트 예. 시작하면서. 좋은 의미로 너무 미친 영화다. 이거는 정말 와 너무 영화적으로도 좋고요. 요즘에 메시- 많이 미치네요. 아무튼 좋은 의미로 너무 미친 영화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저는 저는 4.6점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한 좀 불편한 부분이 좀 길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불편했던 부분이 그 데미 무어가 그 수가 데미 무어 머리를 막 거울에다 찢는 그 장면이 솔직히 너무 좀 그때 좀 약간 역겹더라고요. 너무 그게 막 너무 강하니까 막 피 튀기는 그게 다른 장면에서 피와 달리 막 그 데미 무어의 얼굴이 막 그렇게까지 뭉그러지고 뭉그러지는 그 장면이 좀 불편함이 있어서 좀 막 속이 막 진짜 약간 울렁울렁하는 느낌? 그래서 뺐습니다. 4.6점 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정말 오랜만에 저희 새 작가가 만장일치로 이렇게 재밌다고 본 영화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항상 그동안 저희가 뭐 욕도 많이 하고 욕밖에 안 했죠 사실. 욕을 하다 보니까 또 욕도 먹고 막 유튜브에 어떤 막 댓글로 또 저희를 뭐 재밌는데 그 재미없냐? 막 이러면서 욕도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어쨌든 재밌는 영화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돼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집에 계시고 출퇴근하시면서 많이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좀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너무 좀 심장이 약하다, 너무 막 피 튀기는 거 싫다 하시는 분은 한테만 비추천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좀 강추 작품으로 아니 근데 소개를 저는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내면에서 자기한테 휘두르는 폭력이 과연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런 외면적인 폭력보다 덜 할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러브 마이셀프기 때문에 동어 반복은 그만하고 네. 이제 마무리하시죠. 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자신을 항상 쓰담쓰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아, 맞아요. 좋아요와 댓글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 사랑 좀 해주세요. 저희 고파요. 사랑이 고픕니다. 저희 언제 변신할지 모릅니다. 자, 그럼 그만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